이 상황을 보게 돼요. 갑자기 밤하늘을 해서 화성을 보는데 화성이 앞으로 쭉 가요. 가다가 언제 잠깐 멈춰서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와. 저런 말이 안 되는데? 네. 그걸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처럼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치.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지?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첫 번째 왜 과학혁명인가 하는데요. 야. 예, 우리 봅시다. 우리 과학혁명하면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세기, 2세기 사람입니다. 물론 과학혁명 이전 사람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아인슈타인 미안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체계화한 사람이거든요. 과학자로서.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코페르니쿠스, 티코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오, 아이작 뉴턴. 이 당시 요 5명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혁명기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요 사람들 두고서 우리는 과학혁명을 했다.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거죠. 네. 살아간 시기도 한 100년 안쪽으로 몰려 있네요. 그러니까 시간도 겹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갈릴레오와 뉴턴 보면요, 갈릴레오가 죽은 해에 뉴턴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겹치지를 못하고 예. 다른 분들은 다 겹치고 있죠. 코페르니쿠스 브라헤도 살짝 못 겹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동시대 사람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임진왜란 전후 네. 정도 되는 시기. 최근일 것 같지만 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나라가 그 유럽이 사실 만만치 않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보세요. 왜 과학혁명일까? 왜냐면 이들이 해댔던 일들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왜 과학혁명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혁명기에 일어난 것들이 단순히 과학적인 발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발견했어가 아니라 세계관을 바꿔버립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전께 과학혁명이 나왔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구와 인간이에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그 많은 천체 중에 원 오브 댐이야. 예.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인간도 있잖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야. 많은 생물들 가운데 원 오브 댐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거든요. 그 19세기에 나오는 것. 예. 그러니까 왜 혁명이냐면 인간과 지구의 지위를 정점에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다른 천체로, 수준으로, 다른 생물 수준으로. 그래서 자기의 세계관이 모든 건 이제 천동설주의자잖아요. 사무실은 있잖아요. 꼭 모든 게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모든 걸 왕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게 나중에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민주주의가 생기고 있고 우리 세상의 혁명이라는 것들도 이런 바탕이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야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혁명이라 그러면 갈릴레오, 뉴턴 여기만 주목하는데 세계관의 일대 전환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A에서 B로 바뀌었으면 B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A가 있어야 전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도 봐야 돼. 아리스토 세계관을 극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었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확장시키긴 하는 건데 쉽진 않아요. 근데 왜 과학사를 아리스토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리스토텔은 자연학이라는 걸 했다 그랬잖아요. 뭐 책을 수백 권씩 써요. 동물에 관한 모든 연구를 다 하거든요. 와. 근데 이걸 갖다가 박재영 선생님은 아리스토텔 자연학을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물리학자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주에 있는 힘이 4가지가 있습니다. 중력, 예.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건 이제는 뭐 중력이죠. 뭐 예. 전기와 자기는 전자기력이고 우리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 그게 약한 핵력, 강한 핵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약한 힘은 중력이죠. 우리는 뭐 중력을 거슬러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우리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원자를 뜯어내고 그럴 수 없고 자기력에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장 약한 힘이다. 근데 이 4가지 힘을 뭔가 통합하는 이론이 필요해.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서 갈라졌어? 그래서 처음에 뭔가 하나가 있지 않았겠어? 여기서 갈라졌겠지. 그래서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으로 갈라졌을 거야라고 이런 과학자, 물리학자들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뭔가를 The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박재영 선생님은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그 당시에는
The theory of everything이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설명하는 있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늘에 뚝 떨어졌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탈레스 하면 물 생각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건 뭐 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아는 게 탈레스가 누구냐면 이서무화에서 나귀와 소금 장수 있었죠. 그 소금 장수가 바로 탈레스입니다. 예? 예. 소금 장수가요? 예. 그 이서무에는 어떻게 해요? 나귀 등에다가 소금을 싣고 딱 갔단 말이에요. 나귀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실수로 넘어졌는데 개울에서 넘어질 때 소금이 싹 녹아져 버리니까 가벼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를 내야지 앞으로 개울을 건널 때보다 일부러 넘어져야지. 근데 그냥 야다 혼내주기로 해서 그다음에 솜을 잔뜩 실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탈레스는 사실 그 정도의 장사꾼이 아니라 그 선단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큰 장사꾼이었어요. 당시에 비즈니스 크게 했던 사람이다. 크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다를 그러니까 지중해를 막 다니다 보니까 바다는 막 이렇게 파동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물은 특이한 게 고체가 얼음이 물도 되고 기체도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정도 다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저게 뭐 날씨도 막 만들고 바람도 만드는 것 같아. 예. 물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 같아. 이거 보니까 그럼 혹시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물이 아닐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이다, 어떤 흙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가 물 아니잖아.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냐면 탈레스는 처음으로 어떤 만물을 구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게 신이 아니라 이 자연 안에 있다고선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모든 번개 치는 거, 바람이 부는 거, 파도가 치는 거 다 신이 하시는 거야. 신이 화났어. 신이 뭐 벌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물이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반역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예,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그리스의 수도 쪽에 살았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저 멀리 살았어. 밀레토스 이오니아 쪽에 변방에 살았어. 변방에 주로 이런 게 통하거든. 중심에서는 안 통하지만. 그래서 변방에서 많이 발전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만물은 생성된 것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 구름이 왜 비가 돼서 오는 줄 알아? 구름이 있잖아. 구름이 저 하얀 구름이 있잖아요. 기체일 것 같아요, 액체일 것 같아요? 액체. 우리는 액체라는 걸 알고 있죠. 수증기 물방울, 작은 물방울. 맞아요. 되게 대단한 거죠. 길거리 물수가 3분의 2가 다 기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체면 안 보이죠. 예? 수증기 눈에 안 보이니까 김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름이 왜 비가 되는 얘기냐면 물의 자리는 아래쪽이거든. 자기의 자리를 공기보다 아래쪽이니까 찾아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께서 만드신 예쁜 모양의 구름이 아니라 원래 땅에 있던 물이 증발돼서 올라가서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어? 내 자리를 찾아가야지. 비가 돼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만물이 생성된 거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피타고라스는 뭐 그 수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입체조하여 도형을 좋아해 도형을. 그래서 불은 정사면체로 표현하고 정사면체 삼각형 4개 있는 거 있잖아요. 공기는 정8면체, 땅은 정6면체, 물은 정12면체, 우주는 정20면체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그 기하학이 발전된 곳이요 이집트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발전됐을까요? 땅을 서로 관리를 잘하려고 아닌가? 아니야. 그렇게 쉬울.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건 이제 선우가 바뀌었겠지. 기하학이 발전했으니까 그 기술로 피라미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여기까지가 네 땅이야. 아니면 땅의 크기를 재는데 맞아요. 쓴다. 나일강의 특이점이면 저 남쪽에서부터 뭐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잖아요. 쭉 북쪽으로 나갑니다. 가본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봐요. 나일강에는 비가 안 와. 안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남쪽에서 비가 넘쳐가지고 여기를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이게 넘쳐버리네. 근데 어떤 사람들 그때 시리우스라는 별이 딱 보이면 새벽에 그때쯤 넘친다는 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달력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근데 비가 넘쳐버렸어요. 삼각주인데. 근데 워낙에 작년에 달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싹 넘치니까 저기 땅이 완전히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엔 여기가 내 땅이었는데 사실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매년 농사를 그거
또 넘친 다음에 새로운 흙이 왔으니까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분쟁이 이거 어떻게 있구나. 이거 땅을 갖다가 다시 원래대로 하려니까 측량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 농업이 발전한 곳들의 특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이데아를 설계도로 뭐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이데아를 가지고서 세상을 설계하는데 그 신은 완벽한 설계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료가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가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신의 창조는 완벽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신께서는 완벽한데, 근데 이 재료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이원론자였습니다. 뭐 신과 자연을 나누고 인간도 다 나눈 거였어요. 근데 보면 이런 사람들만 있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데모크리토스,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한 명 한 명 재밌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낙시메네스는 변화를 또 보여줘요. 공기가 압축되면 구름이나 물이나 흙이나 돌이 돼. 또 공기가 팽창하면 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소도 어떻게 물질도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거 아까 탈레스도 얘기했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그 변화의 과정을 책에서 설명해요. 나름대로 책을 쓴 거야. 이게 압축과 팽창이라는 것을 처음 도입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쉬운 게 아니었던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화한다. 뭐 이런 게 있고 데모크리토스 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려요. 그 세상은 우연의 결과야. 우연히 만들어서 신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쭉 설명해 주시는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 공통점이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다 신께서 이렇게 한 거라고 설명하는 거를 신을 빼고 설명하려고 그러네 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원인과 각자. 결과를 갖고 생각하는 거네. 아니 폭포수에 저렇게 이렇게 물 떨어져 그러면 신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뭐 위치가 높으면 뭐 그게 있지 않을까? 뭐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돌은 맞으면 아프잖아. 등등 그런 사고를 하기 시작했네요. 맞죠. 그게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뭔가 이게 바로 이거야. 우리도 어릴 때 그냥 다 엄마 아빠 뭐 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야 요거 뭔가 이게 이상한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라고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산타클로스가 있냐 없냐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뀌는 거거든. 거기서부터 성인이 되기 시작하는 그렇지. 거지. 유아기를 벗어나지. 유아기를. 이상하다. 산타클로스가 이 말이 돼? 이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같은 날 전 세계를 다 나눠준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될까? 한 집에 10분만 있어도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게 이제 그렇지. 요거 이상한데 이제 요러기 시작하면서 애가 이제 머리가 트이기 시작하고 되바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엄마 말도 안 듣고. 2%의 그 방금 그 생각은 뉴턴급이야.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까지 오신 거예요 벌써. 인류가.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0년 동안 나온 거를 우리 학교에서 몇 년 동안에 배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원자를 운동을 얘기하면서도 영혼도 있대. 그때 영혼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도 원자로 되어 있어. 그 영혼이 원자로 되어 있는 게 영혼이야, 물질이야, 뭐 헷갈린 거잖아요. 근데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만물은 딴 사람들이 얘기를 다 종합해서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되어 있어. 사원소들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된 거예요. 근데 이 네 개가 서로 변해. 근데 어떻게 변하냐? 뭔가 원이 있어잖아. 그 원이 뭐냐면 사랑과 미움이야. 딱 직관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잖아요. 이게. 그 만물의 근원과 변화의 원인은 다른 거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근원 안에 변화의 요소를 갖고 있다 생각했어요. 물 안에 물의 변화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였어요. 불 안에 불의 변화의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인은 따로 있다. 바깥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다 이 사람들이 되게 주로 이런 논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거의 마지막인데 아낙사고라스라는 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스페르마타 스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자쯤 생각해 씨앗 무하나 유탄데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고 아무것도 소멸하지 않는다. 있는 거 그냥 있는 거야. 이건 아톰이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다만 있는 것들이 섞이고 다시 분리될 뿐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어떻게 신을 다 그냥 배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그 빨간색과 초록색을 쓴 사람과 이 아낙사고라스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은 물질의 근원과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낙사고라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이고 목전덕적인 어떤 원리를 찾아야 또. 그러니까 원자로 해서 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스라는 거예요. 그 누스가 뭐냐면 또 원동자 이렇게 동력의 오리지널인 거죠. 근데 네. 이것을 내 누스를 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생각을 딱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적론이라는 걸 갖게 돼요. 우주는 뭔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 룰이 있어. 뭔가 방향이 있어. 룰과 입자가 있어. 그래서 입자가 이 룰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다양해지는 거다. 아니 저거는 그건 것 같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한 게 시앗론이잖아. 시앗론. 내가 좀 아는 척 해야 되나 여기서? 네. 씨앗론. 씨앗을 보면 예를 들면 콩씨앗이다. 그럼 콩씨앗은 콩이 되려는 목적으로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콩씨앗의 목적은 콩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거다. 그게 룰이라는 거지 그게. 그 룰이랑은 다르지. 룰은 그냥 자연의 법칙이고 뭔가 가는 방향이 있는 거는 목적이고. 룰도 따로 있고 목적도 따로 있고. 아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목적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4가지 원이 있다 그래요. 뭐 어떤 거는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이 있어요. 요 인이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청동상이 있잖아요. 청동상이 형상인이야. 청동으로 이렇게 베토벤을 만들었어. 예. 근데 이게 형상인이야 이렇게. 근데 이걸 뭘로 만들어서 청동이란 재료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진료인이에요. 예. 이게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그건 뭐 베토벤에게 바치기 위했겠죠. 예. 저 인이라고 할 때 인이 무슨 의미예요? 원인할 때 인이에요. 원인할 때. 작용인은 누가 했어? 그 장인이 했지. 네. 그러니까 도토리에는 참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도토리의 형상인인데 그 목적은 뭐냐? 도토리의 목적은 뭐냐면 참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그 씨앗에서 자기 목적을 갖고 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은 이는 본성이고 목적이는 지향점이라는 건데 그들이 형상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까지가 또 됩니다. 근데 복잡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사원소설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세계는 물불 공기흙으로 이루어졌다 뭐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물불 공기흙은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자리가 있어. 공기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뭐 풍선 나도 다 위쪽이잖아요. 위쪽이겠지. 그 물은 공기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아래지. 아래죠. 이게 왜? 그 풍선을 가지고 물 속에 갖고 들어갔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풍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게 왜 올라가? 아리스토텔레스 설명한 거 뭐냐면 공기는 물보다 자리가 위야. 위로 가야 돼. 원래 위야. 자기들 찾아가는 거야. 그 비가 왜 구름이 비가 되겠어? 물은 그때 아래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은 피워두면 자꾸 위로 올라가네. 그럼 불의 자리는 위야. 된 거죠. 그럼 흙의 자리는 어디야? 돌 던져놓으면 어떻게? 아무리 배에다가 호수에 돌을 세게 던져도 아래로 떨어져. 어디가 떨어지잖아. 만약에 돌의 자리가 위면 어떻게? 계속 하나없이 올라가겠지만 어느 순간 멈췄다가 공기를 뚫고 물을 뚫고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지 이런 거죠. 이러면서 귀족 같은 경우는 주로 불과 공기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평민은 공기와 물이 좀 많아. 노예는 물과 흙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노예들은 너희 있잖아. 어차피 노예야. 그러니까 너 괜히 반란 일으키고 세상 복잡하게 말고 그냥 노예로 살아. 귀족은 원래부터 귀족인 거야. 야, 세상 설명이 편하네. 네, 평면하죠. 근데 요즘 이렇게 하면 정말 나쁜 놈이죠. 예. 이것만 얘기했으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설명할 때도 같은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싹 다 설명. 인간도 설명하고 우주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할 땐 이렇게, 저거 할 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물불 공기흙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가 공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이 가장 완벽한 입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칭성이 제일 커요. 중심만 지나가게 하면 무수히 많은 대칭면과 대칭선이 생기거든. 예. 근데 그 공에서 우주가 공처럼 생겼을 때 가장 아래가 어딜까? 가장 아래가 중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 땅이지. 그렇죠. 가장 위는 표면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나온 우주가 이런 우주예요. 가장 아래인 공처럼 생긴 우주에서 가장 아래인 지구 흙 얼스에 누가 있어? 흙이 있고 흙이 그 위에 물이 있고 워터가 있고. 그 위에 공기가 있고 그 위에 불이 있다는 거죠. 야, 설명 잘 좋네. 그러네. 오, 근데 완벽한데. 이게 저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투명 유리 구멍에 있어.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못 들어와. 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해성이에요, 해성. 해성 뭐야, 대체? 그 해성 뭐 저 멀리서 오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바보가 아니에요. 그때 해성이 있을 거잖아요. 예. 해성은 있잖아.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다. 달 아래에 있는 거야. 어허. 달 아래는 같은
같은 원 안에 있는 그러니까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그 안에를 찾으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달이에요. 달. 요 달이잖아요. 달 아래가 월하계. 달 아래가 지상계예요. 땅 위에서부터 달 아래까지는 하나의 세계야. 땅 위야. 그러니까 여기는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어요. 불완전해. 그러니까 되게 불완전한 곳이야. 지상계는. 근데 천상계는 달 위상이 천상계거든요. 완벽한 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들은 마지막 별에만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여긴 누군가 채워줘야 되잖아. 채운 건 뭐가 채웠냐면 에테르가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지상계에는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만 불완전한 물질을 채워져 있고 천상계는 우리는 모르지만 못 나가봤으니까 에테르라고 하는 완벽한 물질이 있어서 거기는 모든 운동도 완벽해. 완벽한 운동은 뭐야? 그 불완전한 운동은 직선 운동이에요. 지상계는 모든 게 직선이에요. 근데 천상계는 모든 운동은 원동이죠. 원이 완벽한 거니까. 왜 원이 완벽하냐? 원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영원해. 영원하고 연속적이고 단순하고 균일하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야, 저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설명이 됐겠네. 그 당시엔. 그렇죠. 야, 별자리 바뀌는 것도 다 설명이 되고 달이 뜨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다 설명되고.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걸 내가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자기도 혼자 한 건 아니지. 답에 다 있던 거죠. 그래서 초기 자연철학과 아까 초기 자연적 철학자들은 주로 이성적 사유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경험, 감각적인 경험은 잘 불완전하다 생각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 경험, 논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실험은 싫어해. 실험 싫어해요? 네, 실험 같은 건 좋은 게 아니야.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 오차도 생기고 뭐. 네. 근데 뭐 실험을 한 것도 있어요. 보면 뭐 이렇게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달걀을 갖다가 나 배양하는 것과 실험했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난 실험이 아니라 관찰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다른 과학자들도 관찰, 경험, 논리 중에 경험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구 중심의 우주관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한가운데 지구,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까지 있어요. 천왕성, 해왕성이 없는 이유는 아직 망원경이 없어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에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던 거야. 나도 저럴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어릴 때.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 상황을 보게 돼요. 갑자기 밤하늘에서 화성을 보는데 화성이 앞으로 쭉 가요. 가다가 언제 잠깐 멈춰서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와. 저런 말이 안 되는데? 네. 그거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 매일 하늘을 보니까. 네. 매일 보니까 여기 있었어. 그다음에 그 여기서 또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와. 백했다가 다시 가더라. 네, 이걸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처럼 모든 천재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평수에 있어서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부분의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정체가 뭐냐면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해요? 안 볼래. 야, 나 잘못 본 거야. 우리가 잘못 본 거야. 생각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선생님 내가 반대에 화성이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윽박질을. 여보게 김서방. 뭐 화성에 발이 달렸나?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대. 말도 안 되잖아.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보게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우주관.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는 그 우주관을 의다잖아. 앞으로 날 찾아오지도 막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지 않죠. 맨날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백 년 지난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아까 지도의 첫 번째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장치를 발명해요. 그게 바로 주전원이라는 거예요. 화성이 지구 주변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데 그냥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궤도 위에를 중점으로 하는 작은 원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도는 거예요. 저렇게 된다.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화성이 쭉 앞으로 가는 천재다. 순행을 하다가 뒤로 가는 역행을 하고 다시 앞으로 가는 순행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 원을 하나 붙인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체계의 흠집을 주지 않으면서도 화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천재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해봤더니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달라. 그렇지. 다음에 달라서 그다음에 뭐냐면 이심이라 그래가지고 지구의 위치를 조금 바꿔. 중심에서 조금 옮겨놔. 그다음에 또
또 그러니까 화성이 도는 것도 화성의 중심도 조금 또 다른 중심을 만들어놔. 계속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장치를 붙인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등장할 때까지 꽉 박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과학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시대에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실증적인 태도가 있으면서 이때 중요해요. 권위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경험주의적 기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이제 처음에 자연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아테네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감으로 승장하거든요. 신으로 설명이 그게 말이 돼? 이런 이원이야 뭐 이쪽에 그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상사들 상인들은 되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세상을 넓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권위에 대한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이게 권위가 돼버렸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권위에 대한 회의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생겼는데 그게 권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수학적으로 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해야겠어. 그러면서 실험가게 로저 베이컨. 로저 베이컨이 누구냐면 그 장미의 이름에서 나온 그 스님 있잖아요. 멋진 스님. 그다음에 로저 베이컨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과학을 만든 사람이고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근대 과학의 방법을 만들었고 또 방법적인 회의를 대한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 같은 경우가 그 사람도 약간 수비학적이에요. 이 옛날에 과학자들이 과학도 하면서 되게 점수는 것도 같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은 걸 다 옛날에 그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피타고라스가 뭐 다 몇몇째 뭘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케플러는 수성은 정 8면체 안에 들어가는 원이라고 생각해. 9. 근데 이게 이 정 8면체는 다시 정 12면체, 정 하나 둘 셋 10면체 몇 개 들어있어. 이게 금성이야. 금성은 또 지구 안에 있고 화성은 정 4면체 있고 목성은 또 정 6면체 있고. 그래서 사이즈가 목성을 다르다. 포함한 것들은 또 토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도는 구 있잖아요. 구들의 위치를 정해 놓은 거야. 그것도 설명하려고 그랬구나. 설명하려고. 왜 화성은 작고 왜 지구는 좀 클까요? 이거를 그런 것들은 되게 수비학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냥 그렇다 생각하면 뭔가 수학으로 맞추고 싶었던 거죠. 수학으로. 그렇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걸로 설명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이게 그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 사람인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주교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파도바 대학으로 갑니다. 거기서 파도바 대학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신학과 법학을 하는데 거기서 천문학을 배우면서 나중에 지구의 중심이 꼭 지구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천체 회전에 대한 책을 써요. 1543년에. 이 사람이 1543년에 죽잖아요. 1543. 그다음 지동설 이야기만 불태워 죽일 때였어요. 그런데 이 책이 3월 25일 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5월 25일 날 죽어. 두 달 있다. 그러니까 설마 아무리 극악 무도해도 2달 만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파서 죽었어요. 책 내자마자. 이 책이 어차피 죽을 거 난 책이나 내고 죽자 이런 거였나? 근데 책 내고 나서 불안해서 죽었을 수 있어. 딴서 지동설 얘기는 불태워 죽일 때인데 이 책이 금서가 된 건 70년이 지난 다음에요. 뭐요? 딴 사람은 지동설 얘기도 불태워 죽이면서 이 책은 왜 70년 동안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게.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동설이라는 걸 잘 몰랐구나. 그러니까 금설을 만들래도 이게 뭐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금설을 만들지.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코페르니쿠스 등장하기 전까지는 화성의 역행을 설명하려면 이런 게 뭐였어요? 주전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명인데 근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태양하고의 지구의 자리를 맞바꾸는 거야. 태양이 지구의 자리에 태양과 달이 지구 자리고 지구와 달이 태양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태양과 지구, 화성이 돌잖아요. 공전 반점이 다르잖아요. 지금도 지구는 1년이 365일, 화성은 687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도가 다르니까 지구에서 보면 화성을 보면 화성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코페르니쿠스는 앞에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참 좋은 설명인데 이게 더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간단한 게 맞지 근데 솔직히 간단하게 보이기에는 그 전에 주전원 설명이 더 간단해 보이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만 놓고 보잖아요. 그래도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 또 원도 두 개 똑같잖아요. 근데 행성을 다 놓고 보면 아까가 봤잖아요.
지동설은 아까는 간단하고 그렇죠. 주전어는 꽃 모양으로 복잡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꽃 모양이라는 부속 이론이 다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전원대로 하면 다시 가는 게 잠시 후에 또 벌어져야 돼요. 그게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다 그게 일어나. 근데 얘는 한 번만 하고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해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였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이 책을 이해하면서 이제 사방에 지동설을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제서야 이 책을 금서하고 야 너 죽을래? 어서 겁 없이 지동설 이야기하고 다녀. 입을 꼭 다물고 살았죠. 갈릴레오도 어디서 읽고 한 얘기구나. 그렇죠. 여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늘을 뚝 떠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계속 앞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서 입 꼭 다물고 살았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너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입 다물고 살아 그러면 다물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돼. 살 수 있어요. 과학자라고 특별하게 더 정의에 목마르고 진리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제일 중요해. 입 꼭 다물고 살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친구가 교황이 돼. 친구가? 그 메디치 가문에 메디치 가문이 예. 제일 싼 집안이었잖아요. 친구 교황 설마 내 친구가 날 불태워 죽이긴 하겠어? 그러면서 또 피렌체 대학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서 궁정 철학자가 됩니다. 긴장이 풀렸구나 그다음부터. 궁정 철학자는 투잡이 된 거죠. 신학자도 하고 궁정 철학자인데 신학자의 월급은 수학자의 월급은 신학자 월급 12분밖에 안 되는데 궁정 철학자는 신학자 월급도 많은 거예요. 궁정 철학자면 근사해 보이잖아. 과외 선생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궁정에 가르치다가 왕이 심심한 것처럼 보이면 뭐가 얄팍하지만 지적인 것처럼 보이는 대화를 해서 상 받고 이런 거죠. 근데 좋은 직장도 생겼겠다, 좋은 백도 생겼다 쓴 책이 바로 두 우주책에 대한 대화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확실한 증거면 맞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 눈이 보려면 뭐가 필요해? 망원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망원경 1608년에 르페르시에라고 하는 네덜란드 안경공이 그 망원경을 발명해요. 예. 근데 이듬해 소문이 나.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을 사왔대. 이렇게 생겼대. 소문만 들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야, 이 간단한 걸 내가 왜 생각 못했지? 저게 보지도 못했으면서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든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피렌체의 총독을 찾아가서 총독님 지금 적들이 쳐들면 코앞에 와야 알잖아요. 망원경 있으면요 몇 킬로미터 밖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 그래 납품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군사로 좀 많이 남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군납. 네, 군납.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늘을 봤는데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지난 2009년이 목성의 달을 발견해요. 2009년이요 유엔이 정한 국제 천문회의였어요. 왜 그랬냐면 목성에 달을 4개 발견했거든. 그게 뭐가 대단한데? 망원경이 좋아서 그죠? 그게 왜 대단해요, 이게? 지금 목성에 달 92개요. 근데 4개 발견 왜 대단하냐면 그 전까지 뭐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야. 야, 너 철수랑 놀지 마. 철수가 모래끼리 놀지 말라 그래. 야, 철수 그 자식이 아리스토텔레스만 의심했네. 뭐 철수가 아리스토텔레스 의심했어? 야, 그 자식 안 되겠네. 우리 철수가 놀지 말자. 이럴 때였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어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는데 목성에 달이 4개가 있어.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4개는 지구가 아니라 목성을 돌고 있는 거잖아. 이쯤 되면 우리 대놓고 아리스토텔레스 틀렸어요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지식인들은 이상한데. 뒤에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지동설의 증거는 아니에요. 저거만 돌 수 있으니까. 근데 망원경이 보니까 밤중에 금성을 봤어. 금성이 봤더니 크기가 작았다가 컸다 한단 말이에요. 금성이 지구를 돌면 어떻게 됐어요? 뭐 달처럼 모양은 바뀌더라도 크기는 일정이 되잖아요. 조금 했다 컸다는 얘기 뭐예요? 태양이 있고 금성 지구 있으면 있을 때 지구에서 금성은 조그맣고 금성이 삥 들어서 가까우면 커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증거가 쌓이다 보니까 지동설이 맞구나 하고선 쓴 책이 바로 두 우주 책에 대한 대화예요. 근데 이 책이 저는 지구에서 나온 최초의 교양 과학서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나왔던 과학책들은 다 전문가를 위한 책인데 처음으로 대중을 위해서 쓰여졌죠.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왕건당이니까. 사이언스 북스에 나온 천동설, 지동설 두 책에 관하여 대화. 이 책은요. 책꽂이에 꽂아두면 정말로 멋있는 책이에요. 전 2권 꽂아놨어요.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꽂아두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한번 해설서를 번역해 보려고 영어랑 독일어 꽤 많이 읽었는데 좋은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설서가 더 복잡해요. 그럴 바에 뭐 해설서를 읽어요. 그런데 좋은 해설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갈릴레오의 두 우주 책에 대한 대화. 오초로 주임. 오초로 씨는 영문학과를 나온 기자였어요. 근데 과학을 좋아하지만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 갈릴레오 책을 통달한 다음에 달달 통달한 다음에 이 책을 썼어요. 정말
친절히 잘 썼어요. 근데 저 최고의 책은 따로 있습니다. 주니어 김양서에서 나온 만화 갈릴레이 두 우주택에 대한 대화. 만화책이에요. 전 천문학과 대학원생들 꼭 이 책 권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화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 한 번만 더 읽으세요. 2번 읽어봤어요. 만만치 않았어. 2번 읽어 재밌어? 그 가운데 책 사시는 거죠. 그래도 재밌어? 그 첫 번째 책 사서 꽂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걸 다 겪고 나면 누군까지 가요? 뉴턴까지 가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뉴턴까지 가는 게 F는 MA는 나오잖아요. 빠져들어. 네. 근데 앞쪽에 보면 아리스타코스 얘기가 나오는데 아리스타코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구가 태양을 돈다면서 근데 왜 우리가 원동을 못 느끼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지구와 함께 회전하니까 상대 속도를 못 느끼기 때문이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에서 박재영 선생님은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원심력이 돌고 있으면 우리 원심력 있잖아요. 중력보다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조근조근 읽을 수 있게 수식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계산했더니 70kg인 사람이 느끼는 원심력은요. 사과 하나 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중력 가속도가 9.8m/s 대겁이잖아요. 그거 165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의 1653분의 1밖에 원심력을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는 걸 못 느끼지. 원심력이라고 하면 이제 바깥으로 위로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중력이 우리 4대 힘 중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 중에 가장 약한 거지만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는 거죠. 원심력이 근데 있기는 있군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느낄 만큼이 아니다. 가끔씩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는 때가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 그리고 거구나. 그래서 피곤한 거지.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결국 가서 나중에 발견이 돼 결국에 만류력의 이론이 만류력. M1은 파란 공의 질량이고 M2가 초록색 공의 질량인데 파란 공이 잡으면 F1, 초록색 공이 잡으면 F2인데 이 힘은 서로 같고 이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달까지 갔다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저한테 가끔 16세기, 17세기의 과학혁명에 관한 책들을 몇 권 갖고 와봤어요. 다 갖고 이렇게 커요. 좋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여기서 요 책 가운데 있는 책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그건 생물학에 관한 책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을 정말 진지하게 했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도 많지만 뭐 이렇게 무슨 계보를 막 쓰고 뭐 그랬다고 정말 열심히 하고 거기 거기 어부들에게 열심히 물어보고 막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까 3권을 갖추다 그냥 읽진 않지만 책꽂이에 꽂아놔야겠어 폼으로.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전복자들을 꼭 읽으시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조대호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쉽긴 해요. 생물학 중심 얘기고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전복자들은 천문학과 중심으로 해서 철학 이야기를 해준 거고 과학의 탄생은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요. 중력과 자기력 자력에 관한 책인데 정말 진짜 본격 학술서예요. 과학의 탄생은 그러니까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건 너무 꽂아는 두셔야 된다. 너무 두껍다. 너무 두꺼워. 꽂아 두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권당 누구 있어요? 만권 다 어떻게 읽겠어요? 하지만 만권을 꽂아두는 허세는 독서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기분 좋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럼 있어는 보이네 저거. 그렇죠. 언젠가는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이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여기서 찾게 되는 거죠. 프린키피아 저것도 있어 보이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전복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곤조곤 야단치지 않으면서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결국 핵심적인 이벤트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그거네요. 그 순간. 근데 그게 또 뭐 갑자기 누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론은 너무 완벽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화성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뭐 좀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을 때 그걸 그냥 무시하느냐 닥치고 그냥 믿자가 아니라 의심해보고 내 의혹을 규명해 보려는 노력 그 노력 때문이진 건데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꼰대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예외를 발견해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예외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들수록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하는 게 지금까지 다 맞았는데 이건 이 사례가 아주 잘못된 거야 라고 무시하는 게 일반적인 꼰대 중년의 이제 모습인데
그거를 이제 그 이상한데 내가 뭐 생각이 잘못됐나? 그래서 라고 바뀌는 게 이제 혁명인 거고. 과학혁명이고 저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자기가 사유하고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야 그냥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라고 하는 걸 아니야 이게 세상에는 이런 물질들이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 맞아떨어지잖아. 우리 앞으로 이렇게 믿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복자였겠죠.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같은 일을 한 사람들 같은 전복자들이다. 그렇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배워야 될 태도가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고 질문한 건 지금 내가 전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의심해보고 질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점프하듯이 전복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가지고 그 누구도 하늘로 뚝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앞서 아주 작은 세상은 물로 되어 있어 이런 거부터 이제 하나씩 쌓는데 그 다음에 덧붙이고 전복하고 덧붙이고 전복하다가 하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이게 쫙 여기도 되게 우여곡절을 꺾고 이제 또 다른 작은 요소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들 모여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돼서 또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고 또 그게 무너지고. 네, 그것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금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태양이 우주의 중심인가요? 우리 은하의 변방에 하나의 작은 그렇죠. 별에 불과하잖아요. 그 은하의 중심에 우리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우주의 중심인가? 그것도 우리가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생각이 넓어지면서 앞에 걸 전복하면서 우리의 과학의 틀은 더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배워야 될 태도가 이거예요. 그럼 의심하고 질문해야 돼.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 이게 바로 과학의 태도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한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시기부터 과학계에 내려온 좋은 전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의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심이 조금씩 좀 쌓이는 것 같아. 이게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 그렇죠.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리고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그 무렵이 이제 극적인 혁명이라는 건데 네.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공룡 이름 같은 사람 나 오늘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저게 사람 이름이야 공룡 이름이야 살 만큼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왜 다 갖고 왔을까? 이 책이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갖고 와야 책 한 권이 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근데 제가 약간 잘 못한 부분이 있어 반성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전복자 계단 한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왔구나. 과정률 그냥 대충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 한 학기 분량. 학교에서 한다면 한 학기 분량이 딱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혹시 보신다면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뭐 과학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사를 강의하시게 됐다. 그러면 이 책을 학생들에게 교재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학생들이 아마 교수님보다 더 특히 교수님께서 철학가 출신이 아니라 자연과학 박사인데 그걸 맡아서 한다면 만만찮게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박재영이라는 저 저자는 정말 대단한 분. 궁금함이 생기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책이 좀 제일 심각한 책이고요. 조곤조곤했지만 다른 책들은 정말 재밌어요. 뭐 가짜 과학에 관한 책들 보면 통쾌합니다. 글도 잘 쓰시고 잘 쓰시는 것 같아 보니까. 빨리 쓰시고 그러니까 출판사한테 속 안 썩이고 날짜 탁탁탁 맞춰주는. 이야, 알겠습니다. 세상에. 야, 오늘은 약간 수준 있는 책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되게 다양한 책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좋네. 야, 읽어볼 만한 재밌는 책, 꽂아둘 만한 있어 보이는 책. 가지고 혹시 뭐 여기다가 아까 그 페이지가 있으면 밑에 링크를 해주신 사람들이 지금 볼 수 있으면 그거 사람들 봐서 요 책도 사봐야지 이러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라딘에서 박재영 검색해 나온 검색 페이지를 링크해 드립시다. 예, 알라딘에서 책은 알라딘에서 사는 거지. 그렇죠. 중고책 또 알라딘. 그리고 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중고로 팔면 되고. 팔면 되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사고 보는 것이다. 그의 전복자들. 야, 처음 접한 제목의 책이었네. 제목도 뭐 그냥 뭐야, 뭐 되게 지루해 보였는데 하나 하나의 야, 난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그 화성의 그 변화를 설명하려는 그 시도들 어떻게든 그냥 맞춰보려고 하는.
예, 물론 이제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책에는 그게 다 조곤조곤 말로만 돼 있습니다. 돌아가는 네,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걸 말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어. 그림을 갖고 움직이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 선생님은 그걸 말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저자를 알았네요. 모셔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전복자들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이종모 관장님 국민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